힘들어? 일단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했었고 오늘은 역함수에 대해 할 건데 아마 개념 자체는 역함수가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일단 자,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x라는 집합에 1, 2, 3 이렇게 있고 y라는 집합에 a, b, c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연결이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f1은 어떻게 되는 거냐? f1은 a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f2는 b가 되는 거고 f3은 c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야 a가 나오려면 x에 뭘 넣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역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 f는 뭐야? 얘를 보고 얘가 누구한테 가고 있지? a한테 가고 있어. 그래서 f1은 a 이렇게 되는 거라면 역함수는 반대로 이쪽을 보고 얘를 찾는 거야. y를 보고 얘를 찾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럼 a가 나오게끔 하는 x값은 뭐야? 1이야. 그치? 그럼 역함수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f에다가 여기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오케이?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f 인버스 이렇게 읽어. f 인버스. 오케이? f 인버스의 a. 자 이게 무슨 말이냐? f 몇을 해야 a가 나오냐는 거야. a가 나오려면 x에 뭘 넣었어야 돼? 1을 넣어야 되지. 그래서 f 인버스 a는 1 이렇게 돼. 자 그럼 f 인버스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b가 나오는 x 값이 뭐야? 2 이렇게 찾는 게 역함수야. 그럼 f 인버스 c는 당연히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했다면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f 인버스, 그러니까 f의 역함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자 fx가 뭐 2x 플러스 1이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f 인버스 5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fx에서 x에다가 뭘 넣어야 5가 나오냐는 거야. 뭘 넣어야 5가 나오니? 2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자 x라는 집합에 x라는 애가 있고 y라는 집합에 여기 y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할 때 fx는 y 이렇게 되지. 그럼 반대로 f 인버스 y는 y가 되게끔 하는 x가 뭐냐? x 이렇게 이해되니? 어쨌든 이게 역함수의 정의인데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와. 뭐냐면은 이 내용이야. 역함수는 언제만 존재하냐?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해. 자 그럼 1대1 대응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줬었는데 자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자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1대1 대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해. 1대1 함수가 뭐였어? 수민, 1대1 함수가 뭐야?
자,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x 하나에 y 하나만 선택하는 게 함수야. 내가 그래서 그 연애 프로 관련해서 얘기했었지. 다음날 데이트 상대를 지목하고 싶어. 그럼 한 사람당 한 명씩만 지목해야지. 나는 여러 명 다 좋으니까 다 지목할 거야. 이거 안 돼. 그리고 나는 다 마음에 안 들어. 지목 안 할래. 그럼 방송이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한 놈이 한 사람만 딱 지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만 매칭이 돼야 돼. 그럼 1대1 함수는 뭐였냐?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A, 2번 A, 3번 B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함수니? 함수 맞아. 한 명씩 잘 선택했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니? 1대1 함수는 아니야. 왜 1대1 함수가 아니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x1과 x2가 다르면은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면 x가 다른데 y는 같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2대1 함수가 되는 거지. 2대1하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이 1대1 함수 조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됐어. 자, 여기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여기 만약에 A, B, C, D까지 있다고 쳐보자. 자, 1번이 A, 2번이 B, 3번이 C 이렇게 뽑았어. 자, 이 1대1 함수니?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맞아. 왜? X 서로 다 다른데 다른 애 뽑았잖아. 이거 1대1 함수 맞아. 근데 1대1 대응이냐고 물어보면은 자, 여기서 공역은 뭐냐면 공역이라는 건 선택받을 수 있는 전체라고 했었어. 그럼 선택받을 수 있는 애는 얘 A, B, C, D 다 선택받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 다만 치역이 뭐야?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이야. 그럼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A, B, C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 경우야.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정의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역함수는 도대체 왜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할 수밖에 없냐? 자, 정의역이 3개야. 치역이 만약에 4개라고 쳐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x에서 y로 요거 함수 맞니? 함수 맞아? 맞아. x 하나에 y 하나 잘 선택했잖아. 그치? 근데 역함수라는 건 뭐였어?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였다면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지. 반대로 가는 거잖아. 자, 반대로 가는 거 생각해봐. 자, 함수 맞아 얘? y에서 x로 함수 맞아? 함수 아니야 얘. 왜? 자, A 1번 선택하지. B 2번 선택하지. C 3번 선택하지. D는? D 누구 선택해? 선택 못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라는 건 함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에서 x로도 함수가 되려면은 얘도 분명히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이 정의역과 그러니까 x와 y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오케이? 만약에 얘네가 개수가 달라? 그럼 얘가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얘가 선택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함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역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해. 무조건. 1대1 대응이라는 건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고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역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x랑 y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자, F가 1대1 대응일 때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 우리 방금 했던 내용이지. F가 1대1 대응일 때는 역함수가 존재해. 근데 F의 역함수, F 인버스의 정의역 있지. 자, 아까 F라는 함수는 어떻게 된다? X에서 Y로의 함수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1, 2, 3이 되는 거고 치역이 A, B, C가 되는 거지. 그럼 역함수라는 건 반대로 가는 거라며. Y에서 X로 가는 거라며. 그럼 F 인버스의 정의역은 뭐가 돼? F 인버스의 정의역은 A, B, C가 돼야 하는 거야. 정의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F의 정의역이 F 인버스의 치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F의 치역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이 서로 바뀐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F 인버스의 정의역은 F의 치역이 되는 거고 F 인버스의 치역은 F의 정의역이 되거든. 왜? X에서 Y로, Y에서 X로 방향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법을 알려줄 건데 얘는 너네가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거야. 그래도 다행인 게 너네 진짜 다행이야. 그리고 뭐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행은 아니겠다. 자, 역함수 구하는 법 한번 알려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x가 자, y는 2x 플러스 4.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자, 아까 역함수라는 건 뭐였냐면 x랑 y가 반대로 되는 거였어. x랑 y랑 바뀌어버리는 거야. f가 x에서 y로 했다면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x가 y랑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지금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지. 근데 얘를 바꿔볼 거야. 입장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y 빼고 다 나머지를 반대로 넘겼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은 x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4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x는 y-4 이렇게 되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x야 x.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x랑 y랑 바꿔주는 거야. 바꿔준다는 게 뭐야? x 자리 y가 들어가고 y 자리 x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y는 2분의 x 마이너스 2. 얘가 얘의 역함수가 된다. 이해되니? 자, 쉬운 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y는 x 플러스 3. 자, 이런 거. 이런 건 껌이야. 자, 여기 y를 x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리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하자? 먼저 x를 y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럼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 y-3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얘랑 자리를 바꿔줘라. y는 x-3 이렇게 돼. 간단하지? 첫 번째 어떻게 해라?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x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라? y랑 x랑 바꿔라. 그럼 끝이다.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요거 되게 중요해. 자, 일단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가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요건 너네도 방금 배웠지만 당연히 알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y가 fx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를 찾으면은 f 인버스 y가 나오게끔 하는 놈이 누구야?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합성함수. 자, f 인버스의 f를 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항등함수가 나와. 항등함수라는 건 뭐였어? x랑 y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얘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f 인버스의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fx가 뭐야? y야. 그러면 이건 뭐랑 똑같냐면 f 인버스 y랑 똑같아지겠네. 근데 f 인버스 y가 뭐야? x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대로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은 이번엔 위치가 바뀌었지? 너네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합성함수에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 일반적으로.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 y.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얘는 결국 f의 f 인버스 y. 이렇게 돼. 근데 f 인버스 y가 뭐야? x야. 그럼 얘는 fx가 되는데, fx가 뭐야? y야. 그럼 결국 얘가 그대로 나와버렸다.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역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간단한데 f 인버스의 인버스 x. 자, 얘는 그냥 fx랑 똑같아.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랑 똑같아. 이 성질들은 꼭 알아줘야 돼. 특히 이제 중요한 게 3번 많이 쓰게 될 거야, 3번. 자, 2번 예시만 한번 해보자. 자, fx가 2x-1이래. 자, 근데 여기서 내가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보면은 f2가 3이 되겠지? 그럼 f 인버스 3은 뭐냐? 얘가 2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만약에 fa를 했더니 7이 나왔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자, f 인버스 11. 자, 얘는 어떻게 될까? f 인버스 11. 자, 이런 거는, 자, f 인버스 11을 그냥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구해야 되잖아. 얘를 그냥 a 이렇게 놔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f 인버스 3은 2라며.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f2가 3이네? 이렇게 찾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fa가 11이네? 그럼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1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a는 몇이겠어? 6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요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저번에 배웠던 합성함수랑 오늘 배운 역함수를 합쳐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도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얘가 x, y, y. z.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 y 이렇게 되겠지. fx는 y야. 그 다음에 gy는 z야. 근데 나는 이렇게 두 번 거쳐서 가는 거 싫어. x에서 z로 한 번에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자, fx가 y라고 했어.
그럼 y 대신에 fx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고. 그러면은 g의 fx 얘가 z 이렇게 되지. 그럼 x에서 z로 한 번에 간 거다. 그래서 f랑 g랑 합성하면 어떻게 됐다? g 서클 f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야. f 서클 g가 아니라 g 서클 f 이렇게 쓰기로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역함수를 해볼 거야. 자, 역함수라는 게 뭐였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한다면 반대로 y에서 x로의 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한다 했지. 그 다음에 그러면 z에서 y로 가는 함수 얘를 어떻게 넣을 수 있어? g 인버스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f랑 g랑 합성한 게 g 서클 f라며. 그럼 x에서 z로 가는 게 뭐냐면은 요거란 말이야.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떻게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뭐랑 합성한 거야? 자, 봐봐. x에서 z로 가는 게 뭐랑 합성한 거였어? f랑 g를 합성한 거였지. 그러면 z에서 x로 가는 거는 g 인버스랑 f 인버스를 합성한 거야. 자, 그럼 g 인버스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은 얘도 순서 반대로 돼서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하냐?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자, 다시 x에서 z로 갈 때 뭐랑 합성한 거다? f랑 g랑 합성한 거고, 이걸 쓸 때는 어떻게 쓴다? g 서클 f라고 쓴다고 했어. 근데 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역함수면은 반대로 z에서 x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g 인버스랑 f 인버스를 합성해야 되지. 그럼 얘네 둘이 합성한다는 건 순서 반대로 적용되니까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요거랑 똑같아진다. 그리고 얘를 봤더니 어떤 규칙이 있냐? 약간 이거 이 인버스를 여기다가 분배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위치를 바꿔준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 서클 g 인버스 얘를 인버스 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먼저 얘가 뒤에 있는데 앞으로 나오겠지. 근데 인버스니까 g 이렇게 쓸 수 있고, 서클 그 다음에 얘가 뒤로 오면서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됐니? 얘네 둘이 위치 바꿔주면서 인버스 분배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됐어? 자, 이건 이따 예시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셈 보충에 있는 거 한번 설명줄게. 자, f 서클 g가 h라고 할 때 내가 f를 구하고 싶어. f. 나는 f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양쪽에다가 똑같이 뒤에 g 인버스를 합성해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왼쪽에 뒤에다가 뭘 한다? g 인버스를 합성해 보는 거야. 근데 얘만 해주면 되냐? 아니, 얘도 똑같이 해줘야지. 같으려면. 이렇게. 자, 근데 얘가 결국 뭐야?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의 역함수랑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 상등함수가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i인 거야, i. 상등함수.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지. 어떤 함수랑 상등함수랑 합성하면 결국 뭐가 나온다?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f는 h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또 나는 g를 구하고 싶은데 f 말고 난 g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앞에다가 f 인버스를 해주는 거야. 이거 앞뒤에 하는 거 중요해. 여기 뒤에다가 f 인버스 하면 이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얘는 g라고 할 수가 없어. 오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겠지?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네들이 함부로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f 인버스 서클 f 서클 g는 f 인버스 서클 h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 어차피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G는 F 인버스 서클 H 이렇게 이해되니? 위치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4번 요게 마지막 내용인데 역함수의 그래프야. 요 내용 되게 중요해. 자, 여기 너네 그 책에 있는 그림 보면은 fx랑 f 인버스 x를 그려놨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y는 x라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대칭이라는 거야. 항상. 어떤 함수 f랑 그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번 더 해보자. 뭐 그냥 쉬운 걸로. 자, 이렇게 있으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x는 y 플러스 3 이렇게 썼었어.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두 번째로 얘네 둘을 바꿨단 말이야. x랑 y의 위치를 바꿨어. 근데 너네 우리 최근에 중간고사 봤잖아. 도형의 이동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 자, 2,3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3,2가 되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랑 y랑 서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 x랑 y랑 서로 바꾼 짓을 우리가 어디서 했어? 역함수 구할 때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fx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을 하면은 그게 f 인버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y는 x, y, x 위치 바꿔. 근데 이게 결국 뭐라고? y는 x 대칭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나와.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 자,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인데 방쪽짜리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보자. 자, 그럼 얘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하면은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두 개의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거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fx랑 f 인버스랑 안 만나. 이러면 만날 수가 없지.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나게끔 한번 그려봤어. fx랑 f 인버스 x랑 한번 만나게 그려본 거야. 근데 그 만나는 점들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y는 x 위에 있어야 돼. 왜? 얘네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fx랑 f 인버스 x랑 만날 수 있다면 무조건 그 만나는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 많이 할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fx랑 그 역함수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요거 비녀하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고 필수 예제로 바로 할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네한테 문제 풀 시간을 따로 주기가 좀 애매하다. 자, fx가 5x-1에 자, 이때 f 인버스 3이 뭔지 구하라는 거야. x에다가 뭘 넣어야 3이 되냐? 라고 물어본 거네. 그럼 이거 몇이야? 1.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fx가 ax 플러스 b인데 이 역함수를 gx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f 인버스 x가 gx라는 거지. 자, 여기에서 f2는 7이고 g2는 1이라는 거야. 근데 g가 뭐라고 했냐면 얘 f의 역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사실상 무슨 말이냐? f 인버스 2가 1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f 몇이다? f 1이
2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아, 그러면 F2가 7이라는 것과 F1이 2라는 거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얻었네. 그리고 미지수가 2개네. 그러면 넣어서 연립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F1이 2니까 A 더하기 B가 2구나. F2가 7이야? 2A 더하기 B가 7이구나. 자, 빼주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5,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fx는 그냥 a 마이너스 b네. a에서 b 빼면은 8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집합 x가 있는데 얘는 x가 요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했어. x에서 y로의 함수 fx인데 fx가 ax 플러스 b 요 형태고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됐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꼭 이건 만족해야 돼. 뭐야?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1대1 대응이라고 안 알려줘. 어떻게 알려주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알려줘. 오케이? 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럼 1대1 대응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1대1 함수여야 돼. 그치? 두 번째가 뭐였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번이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2번이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집합 y가 공역이 되는 거고 x가 정역이 되는 거잖아.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실제로 선택받은 y값, 그러니까 실제로 이 x값들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도 정확히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한번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래. fx가 1차 함수 형태인데 a가 양수면은 얘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 형태일 거야. 그치? 그럼 x가 작으면 y는 어떻게 돼? x가 작으면 y는? 왜? x가 작으면 y가 커? 자, 이거 봐봐. x가 작으면 왼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y가 작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져.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y값 중에 가장 작은 건 언제 나왔겠어? y가 가장 작을 때는 x가 가장 작을 때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f-1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반대로 y가 가장 클 때는 언제겠어? y가 가장 클 때는 x가 가장 클 때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f1은 5. 요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한번 해보면은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f1은 5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가 5. 자, 여기에서 더해주면은 이 b가 4가 되기 때문에 b는 2가 나오고 a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해되니? 이거 중요한 문제야. 자, 2번. 2번은 더 중요한 문제야. 일 번도 중요하지만 2번은 더 중요한 문제야. 자, fx가 범위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 플러스 2를 따라가고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요런 식이 나오는데, 자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거야. 그치? 그리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얘 한번 그래프 대략적으로만 그려볼게. 자 x가 0일 때 얘 몇 나와야 되냐? 0,2를 반드시 지나야 돼.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얘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일단 x가 0이라고 하면 y는 2. 그러니까 딱 맞아. 근데 얘가 a 값에 따라 기울기가 바뀐단 말이야. 그치? 기울기가 바뀌어. 그럼 만약에 a 플러스 1이 양수라고 쳐볼 거야. 양수라고 쳐볼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은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치?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a 플러스 1, 자, 얘가 음수라고 쳐볼 거야. 이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면 여기서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자, 아까도 말했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했어. 자, 이렇게 가면 1대1 대응이니? 자, 요거 1대1 대응이니? 자,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여야 된다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려면 x가 다를 때 y가 달라야 돼. 자, x가 다른데 y가 같은 거 있어? 그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함수냐 아니냐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냐? 세로선 그으라고 했어. 왜냐면 함수는 x 하나에 y가 하나만 연결이 돼야 하는데 x 하나에 y가 두 개가 연결이 돼버리면 이거 함수 아닌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로선을 그어보면 돼. 가로선. 왜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가로선을 그어보면은 여기 x값이랑 여기 x값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y값은 어때? 똑같아. 이런 거 아니라고. 1대1 함수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자, 이거 1대1 대응 맞니? 이거? 1대1 대응 맞아. 왜? 가로선 그었을 때 만나는 거 없잖아. 겹치는 거 없잖아. 자, 그럼 이 빨간 선 생각해봐. 자, 요거 1대1 대응 맞니? 아니야.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a 플러스 1, 이 x의 기울기는 양수여야 돼. 무조건. 그래서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이해됐니? 이거 엄청 중요해. 자,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래. 자, 첫 번째 y는 x-1. 뭐 이건 껌이지. 자, x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x가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yx 바꿔주면은 y는 x 플러스 1 근데 얘는 뭐 범위가 따로 없어. 정의역, 공역, 중역지. 그러니까 정의역이랑 공역을 안 줬을 때는 모든 실수 다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그냥 그려주면 돼. 자, 이렇게 하면은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인데 먼저 한번 역함수를 그려볼 거야. 구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일단 나 3을 곱할게. 3을 곱하면은 3y는 x-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x를 y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얘를 넘겨줄 거야. 그래서 x는 3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yx 바꿔주면은 y는 3x 플러스 1.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문제는 자,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어. 근데 아까 역함수 하면 어떻게 된다? xy가 바뀐다고 했잖아.
그럼 이 F의 정의역이 F 인버스의 공역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 서로 바뀐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 정의역이 F 인버스의 치역으로 가는 거고 요게 F 인버스의 정의역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걸 써줘야 돼. 정의역, 정의역 공역이 저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렇게 썼다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얘 정의역과 치역을 적어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이거 중요해. 자, 어떻게 된다? 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 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공역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저기서 공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공역은 어떻게 되냐? 얘 정의역의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실제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가 1 나오지. 이거 꼭 써줘야 돼. 이거 안 쓰면 반만 맞은 거야. 오케이? 범위 주어져 있을 때는. 자, 그래프는 뭐. 자, 얘 0,1 여기서부터인데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만 그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왼쪽은 갈 필요가 없어.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fx가 x 플러스 1이고 gx가 2x-1이네. 자, 첫 번째 f 서클 g의 인버스 x. 자, 요걸 구하라네. 자, 일단 첫 번째. 자, 얘는 이거 아까 합성함수 역함수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 얘네 위치 바꾸고 역함수 분배라고 했지? 그럼 얘는 g가 앞으로 나오면서 인버스 달고, 그 다음에 ft로 가면서 인버스 달고, 요거에 x. 이거랑 똑같다. 그치? 자, 그럼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 g 인버스에 f 인버스 x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럼 f 인버스 한번 구해볼까? 자, 얘는 얘 y로 바꿔주면은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x만 남기고 넘기면 x가 y-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위치 바꿔주면 y는 x-1. 이게 뭐다? 이게 f 인버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g 인버스도 한번 구해볼게. 자, 얘 마이너스를 넘기면은 y 플러스 1은 2x 이렇게 되고, 양변 2로 나눠주면은 x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y 바꿔주면은 y가 2분의 x 플러스 1. 이게 뭐다? g 인버스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g 인버스 x인데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f 인버스 x가 들어간다고. 그럼 f 인버스 x, 자,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x-1을 여기 x에다가. 그럼 결국 뭐가 나와? 2분의 x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2분의 x 이렇게 된다. 뭐 2분의 1x로 쓰든 2분의 x든. 자, 그 다음에 2번. 오, 복잡하네. G 서클, F 서클 G의 인버스 서클 G. 우리 편향이 안 바뀌었어. 네.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합성함수에 역함수 있으니까
G 서클. 자, 얘 앞으로 나오면서 인버스. 그 다음에 F 인버스 G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G 서클 G 인버스 나왔다. 얘는 없애버려도 되지. 그래서 결국 얘가 원하는 게 뭐냐? F 인버스 서클 G의 1. 요걸 원하는 거야. 자, 그럼 G1이 뭐야? G1? 1이지? 그치? 그럼 얘는 결국 F 인버스 1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fx에서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와? 0이지? 그래서 얘는 0이다. 됐니? 두 문제네, 두 문제. 자,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림과 같을 때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 합성함수 계단 타기 문제거든? 근데 역함수라서 이제 반대로 타는 거야, 계단을. 오케이? 자, 한번 보여보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인버스 b를 구하래. 그럼 f 몇이 b가 나오냐는 건데 f 몇이 b가 나오냐? 자, 일단 y좌표가 b인 거, 이 y는 x를 보고 찾으면은 자, 여기 x가 b일 때 y, b 여기란 말이야. 그럼 y가 b가 나오면 f 몇이 돼야 하냐? f c가 b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f 인버스 b라는 게 뭐야?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y가 b가 나오냐는 거잖아. 그럼 y, b가 어딘데? x가 b일 때 y, b 여기 직선. y, b가 나오려면 f 몇이 b여야 돼? c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c가 된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2번 f 서클 f의 인버스 b. 자, 얘는 뭐 자리 바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똑같아서 얘는 f 인버스의 f 인버스 b 이렇게 되겠네. 근데 f 인버스 b가 위에서 c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f 인버스 c를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럼 y좌표 c인 게 어디냐? 여기란 말이야. 그럼 f 몇이 c냐? f g가 c 됐네. 그래서 얘는 g가 된다. 이해됐니? 자, 마지막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야. 이거는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너는 작년에도 나왔었고. 자, fx가 ax-8인데 자, 이 그래프랑 역함수랑 교점이 있대. 만나더래.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거야. 자, 근데 아까 내가 역함수 만나는 경우 한번 그려줬었지? 자,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있다면 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gx는 어떻게 생겼다? f 인버스 x는 어떻게 생겼다? 얘랑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 만나는 교점의 특징은 뭐라고 했었냐?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4라고 했잖아. 교점의 x좌표 여기가 4라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몇이라는 거냐? 4,4라는 거야. 왜? 얘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지금 교점의 x좌표가 4라고 준 거는 어디가 교점이다? 4,4가 교점이라는 거야. 그럼 그 말은 fx가 4,4를 지나야 교점이 4,4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4,4를 지난다. 즉 4a-8이 4가 돼야 한다. 그래서 a는 3 이렇게 써줬어. 오케이?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2번 문제야. 1번 문제는 뭐 사실 너네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2번 문제야. 자, 어쨌든 뭐 여기서 4a-8이 4에서 a는 3 밑에다 쓸게. 자, 2번 보면은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고 여기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어.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너네 아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자, 얘 역함수가 gx래. 역함수가 gx래. 자, 근데 이거 이차함수 아니야? 그치?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얘 역함수 존재할 수 있어? 역함수 존재하려면 뭘 어떻게 돼야 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돼. 너네 얘 1대1 대응처럼 보여? 아니지. 근데 역함수가 어떻게 존재해? 요 놈 때문에 가능한 거야. 요 놈 때문에. 자, 얘 추계방정식이 어디야? 얘 추계방정식? 내가 2차 함수는 엄청 중요하다고 했지. 여기서도 나와. 얘 추계방정식 어디야? 왜 알아야 돼? 오케이? 자, A가 지금 1인 상태고 B가 마이너스 4야. 넣어봐. 추계방정식 어디야? X는 2야. 그러면 이 이차함수 봤을 때 여기가 X는 2인 거라고 지금 이놈이.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 점이역이잖아. 그럼 이 반쪽만 쓰겠다라는 거야. 이쪽 안 쓰고 반쪽만 쓰겠다는 거야. 그럼 얘 1대1 대응이니? 얘 1대1 대응이야. 그럼 이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도 좀 신경 쓰면서 봤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얘 역함수 gx인데 fx랑 gx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gx라는 놈은 fx의 역함수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얘네 둘이 이런 식으로 만난다라는 거야. 근데 이 교점은 당연히 y는 x 위에 있어야겠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fx는 알지만 gx를 구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어차피 이 fx랑 gx는 어디서 만난다고? y는 x 위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나는 어차피 우리가 gx를 지금 당장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fx랑 y는 x랑 만나는 지점을 찾을 거야. 왜? 어차피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이 fx랑 gx랑 만나는 지점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fx랑 y는 x가 같다고 놓는 거야. 자, 그럼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은 0. 아, 그래서 x가 2 또는 x가 3 이렇게. 아, 그러면 야, 뭐 이거 그냥 2라고 할게. 자, 여기가 2,2가 되는 거. x가 2일 때 y 당연히 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이 3,3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x 1차이고 y도 1차이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너네 기출에도 나왔다 했어. 작년에도. 어떻게 하자. 우리가 gx를 당장 얘를 보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라? 어차피 fx랑 gx는 어디 위에서 만난다? y는 x 위에서 만난다. 그래서 fx랑 y는 x를 연립을 해가지고 좌표를 구하겠다. 이해됐니? 그래서 되게 중요해. 자, 끝. 숙제는 당연히 A 단계까지 해오면 되겠지.